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숨가쁘게 달려서 큰 불은 잡히는 듯 했는데 다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의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3들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고요. 다시 신발끈 동여매고 달려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당의 속내, 합당 쟁점 무엇인지 기자들의 수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인경욱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4년간 발의됐는데 통과 못한 법안이 모두 15,000여 건이나 됩니다. 일 안 하기로는 국회에서 이번 국회가 1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부 정치라떼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풍경 박지원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송이님이 주디, 아기가 낮잠 자고 5시에 일어났어요. 아기랑 재밌게 들을게요. 아이고, 태교로는 이거 교육으로는 주진우 라이브가 괜찮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등교 개학이 몇 번이나 미뤄졌죠. 그러다가 드디어 내일 고3들 학교에 갑니다. 진짜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등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방송 듣고 있는 고3들, 중고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등교 개학 더는 미룰 수 없나요? 아니면 아직도 시기상조인가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본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임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가 쏟아붓더니 퍼붓더니 지금 해가 쨍쨍. 네, 날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런 날 뉴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은데 주진우 라이브 끝나면 좀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네. 하늘이 너무 예뻐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자 신규 확진자는 13명입니다. 13명입니다. 네, 9명은 지역사회 발생이고요. 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나흘째 신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확진자 중에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금 또 발생했습니다. 네, 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수술에 참여한 다른 간호사 1명과 또 수술 아닌 업무를 같이 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확진자가 접촉한 의료인과 환자가 많이 있어서요. 이들 27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세계로 좀 눈을 돌려보는데 브라질이 심각하네요. 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급증했습니다. 네,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에 계속 급증했고요. 현지 시간 18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1만 3천여 명이 늘었고요. 매일 1만 명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 대통령이 계속 기행을 보여서 조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페루하고 멕시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중남미가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유럽은 조금 진정 국면인데요. 네, 진정 국면이긴 한데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등교 문제를 좀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등교를 재개했는데 일주일 만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7곳에서 7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뭐 잠복기를 고려하면 휴교령 해제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다음 뉴스로 갈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에 가셨는데 오셨다고요? 네, 17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산시성의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죠. 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해외 기업인으로는 처음이라서 모두 주목했습니다. 그 국가 원수나 해외 기업인이 중국을 찾은 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대서특필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이 다른 해외 입국자하고 달리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이게 이달부터 시행된 한중 기업인 신속 통로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또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인이 현지 정부의 초청장을 발급받고 출국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돌아와서도 의무 격리 기간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네. 중국 분들도 만나고 관료들도 만난 걸로 아는데 격리가 없나요? 네, 대신에 그 이번 중국 출장을 위해서 2박 3일의 짧은 출장을 위해서 총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출국 전 또 중국 현지에서 또 출국 후 3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은 그 검찰의 이번 주가 검찰의 소환하는 주여서 조율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검찰 이렇게 중국 출장으로 미뤄지게 됐고 자가격리할 가능성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삼성 뉴스도 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서 가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죠? 네,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에 개막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고요. 19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회의 형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화상회의, 가상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가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보건기구 최고 의결기구죠.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이요? 네.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기반한 이른바 K방역을 소개했고요. 네. 그래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세계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충돌했다고요? 네, 계속해서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걱정이네요. 네.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방식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옵저버 지위 회복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원지 조사 방식부터 보시면요. 미국하고 유럽이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조사 주체와 방식을 두고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사사건건 싸움이다. 사사건건. 네, 미국과 유럽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좀 편향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자면서 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마지막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여야가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뭐 조금 진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야가 어제 그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네. 2005년에 출범한 과거사위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 연장되지 못하고 활동 종료했죠. 네, 끝났죠. 네, 그것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또 경기도 성감학원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법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복지원 사건 가지고는 국회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고 최승우 씨가 저기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셨죠. 네, 그 때문인지 어쨌든 합의 과정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배상 조항이 그러면 사과만 하고 배상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를테면 그런 셈인데요. 미래통합당 측이 배상 조항이 포함되면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반대했고요. 네. 기획재정부도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도 큰데 그럼 배상이 빠지면 피해자들이 그 반발할 것 같은데 바로? 네, 명예회복만큼이나 피해회복 배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상 조항이 빠지면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벌여야 하고요. 예. 그 과정이 길고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서요. 특별법 조항에 피해자 배상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이 법안이 처리됩니까? 네, 내일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긴 합니다. 배상 조항이 빠지지만 법안 통과로 10년 만에 과거사위 활동이 재개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보호시설이죠.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금 그러면 이 뉴스는 지금껏 나오는 뉴스하고는 좀 다른 뉴스죠? 네, 정의기억연대하고는 다른 뉴스이고요. 예. 네, 여기에는 확실한 어떤 증거, 회계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시사인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 집 이사회와 회계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했는데요. 가령 2019년 26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피해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이 6,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다른 장소예요? 네, 다른 장소고요. 그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적인 두 기관인데 그러면 그 윤 당선인하고는 좀 그렇죠. 다른 주체인 거죠. 다른 네. 주체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요양하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회계의 문제가 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나눔의 집은 1992년 불교계가 처음 설립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시설인데요.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나눔의 집은 세 군데로 나뉘는데 세 개로 나뉘는데 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보호시설 그리고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시설과 박물관의 운영을 법인이 총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기부금을 내면 이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법인으로 흘러가고요. 조계종 관계자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가 시설에 얼마를 보낼지 결정하고 남긴 돈은 뭐 재산 적립금으로 쓰이거나 다음에 예산으로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저기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데 좀 속히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없으면 그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원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그 후원까지 꺼리게 하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요. 빨리 이 문제는 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내부 고발로 밖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액티브X 공인인증서 이거 정말 싫은데요. 저는 컴퓨터에 약해서 이런 것만 나오면 머리를 잡고 바로 컴퓨터를 끕니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까? 내일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뿐만 아니라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깔라고 해서 또 깔았는데 다시 깔라고 해서 지우면 또 깔라고 하고 이런 것들 저는 있잖아요. 건맹에 가까운데 네. 사실은 컴퓨터를 좋아했는데 이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때문에 싫어졌어요. 네. 네, 이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네. 이 제도는 99년 도입되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또 온라인 뱅킹을 할 때도 이 인증서가 필요했는데요. 네. 네, 이것저것 깔다가 네. 지쳐서 잠이 들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지금까지는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7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만 그 효력을 가졌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예 폐지하진 않고 기존 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그것도 최대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호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지금 법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법원 신문으로 결정되는데 서울고법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네. 손 씨는 출석하지 않고 아버지가 법정을 찾았고요. 예. 내용을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연방 대배심이 2018년 8월 손 씨를 아동 포르노 광고, 배포, 또 수입용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또 국제 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인, 흉악한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송환 요청을 했죠. 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이중 처벌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한국 법무부는 손 씨가 이미 처벌받은 아동 음란물 배포 같은 혐의는 빼고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호 씨는 1년 6개월 네. 6개월 징역형을 받았죠. 손정우 씨 아버지가 지난 11일이죠.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안 보내려고. 네네. 미국 네, 송환을 그렇죠.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한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자라고 해도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노린 건데요. 송 씨가 미국에 보내면 갈 수 네.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건을 배당했습니다.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법원에서 결정이 되나요? 오늘 아니고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켜보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들게 하겠다. 그런데 특수고용직 가운데 9개 직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특수고용직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유는 특수고용직은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고 실업 기준도 모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22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직종이죠?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많죠? 네, 77만 명 2018년 기준인데요. 네,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첫 가입 대상으로 삼은 건 다른 특수고용직 직종보다 보험료를 부과할 사업주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임금 노동자 고용보험료는 노동자하고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정부는 특수고용직한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스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627님, 주 기자, 삼성 그만 좀 혼내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아직 안 됐고요. 제가 그 삼성을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던 기자가 아니었는데요. 제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 경제 전문 기자, 삼성 전문 기자, 그리고 삼성 담당 기자들이 삼성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지도 않고 취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삼성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다. 삼성이 잘못하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남았는데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혼자 하도록 조금 놔두시고요. 6627님이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우려를 하는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라니님,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눈 똑바로 치고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내일 고3 등교 개학입니다.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이종성님, 고3 딸 둔 아빠입니다. 학원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주변에 학생들 학원 많이 다닙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학교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치동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데 거기 9시, 10시 계속 막힙니다. 학원들은 다 열었고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학원에 대한 조금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버님 지적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4313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2학기 된다고 백신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수칙 지키고 뚜벅뚜벅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배우랑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인천 지역 고3 자녀 엄마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현 고3 학생들이 실험용이 된 것 같아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걱정이 크겠죠. 네. 1916님, 제가 고3 엄마입니다. 네, 고3인 줄 알았어요. 엄마입니다. 둘째는 또 중3입니다. 우프네요. 올 고3 큰애는 자기가 코로나 무서워 등교하기 싫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도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안해서 입맛도 없는지 잘 먹지도 않고 몇 달치 집에서 중3이랑 고3이랑 지내고 있으니 갱년기 아줌마도 울적하네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내일부터 전장터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에구, 어서 백신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부모님들 걱정이 크죠. 선생님들 걱정도 크고요. 학생들 고민도 커요. 네. 모두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요. 남부 지역에는 아직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있어서 먼저 살펴드릴 텐데요.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이고요. 장유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1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정체는 수도권 중심으로 살펴집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부터 수원,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부터 서초까지 막힙니다. 이후 천안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동수안부터 광교터널 부근 사이와 월곡 분기점 일대 교통량 늘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면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 쪽으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아직도 미련, 의심을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인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민경욱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네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뭐 계속 주장이 튑니다. 네. 처음에는 사전투표 뭐 비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증거도 또 들고 나오셨죠? 그 다음엔 본투표용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 뭐
전산적으로 뭘 송신하는 뭐 기계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잘 하려면요, 뭔가 찰진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이걸 검증하자,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온 사방으로 다 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걸리는 거 아무나 걸려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민경욱 의원을 보는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민경욱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역할,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예.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의원들 내에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연수구 공천 같은 경우에도 2번이나 뒤집히는 그런 성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기술적인 면에서 있어서 그분이 앞으로 당에 필요한 분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아까 말했듯이 기승전결 없이 이런 걸 자꾸 던지시는 걸 보고 좀 의아한 모습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 서초동 주변을 지나가는데 네. 서초동에서 그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이렇게 그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많이 그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뭐 개인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유튜버들이요? 음모론이라는 것이 앞으로 뭐 만성 질환처럼 사회에 어느 순간은 항상 있을 것이다. 네. 미국도 이제 개인 언론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아폴로 달 착륙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일정 비율로 항상 존재하거든요. 예. 그거 한국까지 수입돼가지고 한국에서 믿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하나의 뭐 반대급부로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민경욱 의원은 네. 뭐 KBS 기자도 하셨고요. 네. 앵커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대변인도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사실 사실관계나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 사방으로 주장이 튀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면은 좀 부족한데 워낙 민경욱 의원님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어쨌든 권위 있는 9시 뉴스 앵커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토론 진행자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저런 이력과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설마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하고 계시겠느냐 이 정도로 이제 믿고 계신 분도 사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 방에 뭐 정리되는 경우 꽤 있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 아들 뭐 건강 문제 관련해서도 네네. 그 부분도 뭐 거의 뭐 의혹이 사실이다 해가지고 다들 시위하고 뭐 병원에 몰려가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네. 뭐 그런 건들도 있고 사실 음모론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사그라드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경욱 의원은 근데 어디서 그렇게 제보를 받으시는 걸까요? 뭐 직접 취재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이 선거라는 게 지난 선거 2,9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 예. 그리고 투표소가 10,000개 정도 됩니다. 19,000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다른 업무를 생각해봐도 그 정도의 분산된 공간에서 일들이 벌어지면은 뭔가 사무 편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네. 뭐 꼭 선거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할지라도요.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 뭐 모든 버스 회사에서 과속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그 운전 사원들한테 얘기하지만은 과속하는 분 있겠죠. 예. 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엔 이건 뭐 끝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뭐 그런 여러 군데서 이뤄지는 현상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제목이 다 그래요. 그쪽 예. 유튜브 보면은 뭐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 네. 드디어- 빼박 증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날 올라오는 건 뭐냐면은 기성 언론이 다 카르텔이 되어가지고 어제 나온 증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네. 이놈들을 몰아내자. 그러니까 저에게 후원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패턴화 됐어요 약간. 아니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예. 그런데 왜 이 그 음지의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미래통합당에 당에서 의원이 직접 하고 있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당의 의원인데 사실 당의 의원들이 사실 개별 행동하는 경우는 덜어 있죠.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걸 뭐 이런 움직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제 방송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네. 당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 선거 끝난 직후에요.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회의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근거 없음이라고 판단 내렸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지 못하고 제가 이제 지금 좀비 최고위원 상태로 이미 그만뒀어야 되는데 못 그만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네. 힘이 안 실리는 거죠. 그냥 좀비 최고위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비대위가 들어서고 하면은 단칼에 긋지 않을까. 그럴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는 이제 수립했지만은 사실 당무를 총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행보로 뭐 되자마자 또 부친상도 당하셨고 그리고 5.18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주 사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는 발언하지 못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SNS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우파 의리 배짱 없다. 좌파는 같은 편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당내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의리 좋아하는 조직이 어딘지는 보통 아실 겁니다. 네. 네,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네. 의리보다 정치인은 또 당인이라고 하면은 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축구 볼 때 정신력 나오면 그때부터 잘 안 보거든요. 보면은. 네. 근데 당에서 사물 처리하는데 의리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이미 논리 영역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맞는 말입니다. 민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서초을 사전투표용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고 분당갑 사전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다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처음에 봉인지가 잘못되었다. 봉인의 서명을 무슨 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공개하면서 이게 선거 조작된 이유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서초울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 발견되는 거 저한테 설명을 하면 한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서초울에 투표하러 가요. 예. 그 다음에 오른손에 사전투표용지 숨겨요. 예. 왼손에 그냥 빈 종이 하나를 그냥 투표함에 넣어요. 네. 그럼 이거 들고 와요. 예. 그냥 분당을에 투표할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개표한 데 가가지고 그 서초울 투표용지가 나온 걸 보고 부정이다라고 네. 한 다음에 그 유튜브 방송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건 이 사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나쁜 마음을 먹고 진짜 선거 조작론을 유튜브 방송에 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럼 선관위가 그 투표용지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다 식별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칼을 잘못 썼다.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그 칼 만든 분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음모론 주장이라고 하면요, 저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민경욱 의원이 하는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중에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믿어볼 만하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뭐 글쎄요, 이 사람이 한창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네.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민경욱 의원님이 국회에서 세미나 비슷하게 하실 때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뭐 의심 가는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 10몇 가지 열거하신 파워포인트 장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6번, 7번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윈도우 10 OS를 썼다. 예. 그게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윈도우 10 OS를 쓰고 와이파이 기능이 있었다. 이게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북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이 드신 이제 분들, 그런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윈도우 10과 와이파이라는 통신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걸 노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윈도우 10 OS를 쓰고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는 것이 그 장표에 그 의심 가는 정황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자, 민경욱 의원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공개 토론하자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아닌가요? 먼저 이제 뭐 어차피 지상파 방송사로 제가 공개했으니까 MBC 100분 토론 팀에서 예. 그렇게 한번 맞짱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고 전 좋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섭외하다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렵겠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민경욱 의원님께 유감인 것이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기성 언론이 본인을 광인 취급한다 그랬어요. 예. 언론사 후배들 내가 밥도 많이 사주고 했는데 네. 나를 무슨 광인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날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 나오시는데 뭐 본인의 주장을 합당하게 개진하시면은 누가 본인을 광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니 뭐 방송 울렁증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지상파 출신 지상파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네. 예,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전화 아니, 안 받습니까? 전화는 제가 4월 24일에요. 제가 2번 했어요. 네. 그 민경호 의원 전화번호 제가 알고 있는 게 2개거든요. 예. 다른 분한테 하나 전화번호 더 받아가지고 2개를 연락했는데 그때 다 전화기 꺼져 있다고 나오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한번 주 기자가 한번 여기에 초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죠. 네, 뭐 저도 네 민경욱 의원님 여기 와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시면 제기하시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와서 자기 주장 얘기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본진 것 같은 건물인데 오시는데 그렇죠. 부담 없을 거 아니에요.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고향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다른데 가시지 마시고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공식적인 이게 공중파에서 또 KBS 얘기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모르겠고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사과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그 5월달 6월달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원구성이나 이런 게 6월까지는 좀 관심사일 거기 때문에 네. 뭐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그런 사안들은 순탄하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어쨌든 공세 국면이 지금 이제 시작될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야당은 원래 투쟁 중에서 동력을 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좀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다만 비대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선 주자 간에 유불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한 달째 제가 아까 좀비 최고위라 표현했는데 네. 지금 실권이 없는 최고위원들이 그냥 최고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도 안 하고요. 그냥 좀비 상태인데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지금 제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네요. 좀비 상태면. 적어도 당 지도부는 지금 공백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문제는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 쪽의 결단에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메신저들마다 지금 뭐 이해찬 대표께서는 어제 뭐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 이런 선을 취지를 그었죠. 말씀하셨고 네. 예, 선을 그으셨고 다만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좀 소장파 성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더불어 시민당 소속이었지만 이제 합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라고 봐야죠.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이제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무수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참 아깝다. 다음번 진입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내일 드디어 고3 학생들이 학교 갑니다. 그동안 5번이나 연기됐는데 이번에는 학교 문이 드디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교 계약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니다. 빨리 수업해야 된다. 고3 학생들은 어떤 마음인지 뭐하고 지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장고등학교 3학년 신영광 학생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영광입니다. 그래요? 네. 주진우 라이브 들으세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학교 안 가서 이거 들었구나. 예.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아유, 예. 훌륭하네요. 내일 학교 가죠? 네. 그동안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 그냥 EBS 수능 특강을 중점적으로 공부했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하고 같이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과제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네. 학교 가는데 어떤 생각 들어요?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가요? 걱정되나요? 그렇죠. 설레긴 하는데 저는 이제라도 가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일단은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3 수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이제라도 가는 게 좀 고3에 대해서 좀 맞지 않나 이제.
네, 그런 생각하는군요. 고2 때 이제 개학하고 이 학교 갈 때하고 지금 고3에 내일 학교 가는 거하고는 좀 아예 마음가짐도 다를 텐데요. 특별히 뭐가 다릅니까? 좀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마음가짐이 좀 고2 때보다는 좀 많이 흐트러졌죠. 예. 네, 그래서 좀 걱정되죠. 곧 수능도 봐야 되는데 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까? 네,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하긴만 한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도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기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보고 수업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친구들 중에 우리 영광 학생은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친구들 중에 아이고 이거 불안해 가기 싫어 이런 친구 있습니까? 네, 있죠. 그래요? 네, 아직 그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니까 예. 아직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또 고3 대상으로 지금 방역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3이니까 가장 그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예. 학년 중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네. 멋있네요. 급식은 어떻게 된대요? 도시락 싸가지고 오래요? 아니면 급식? 아니요. 네, 급식실에서 나눠주는데 네. 이제 좀 줄 설 때 좀 앞 친구가 좀 떨어져서 줄을 쓰고 친구들이랑 같이 못 먹나요? 그러면?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데 일단 좀 떨어져서 좀 앉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땐 좀 말 안 하고 좀 띄엄띄엄 앉으면서 먹는다고 들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데 그래도 멀리에서 이게 안 되잖아. 장난도 쳐야 되고 저기 맞아요. 그죠? 네.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기 영광 학생은. 뭐 한 칸 정도 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까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네. 계약하면서 방역 대책 어떻게 내렸다. 내일 계약 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네, 그 카톡방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어떤 게 좀 눈에 띕니까? 좀 마스크 일단 2장으로 가져와서 하나는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자기 책상을 이제 물티슈로 닦는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더럽다고. 네, 진젓캐님이 고3인데 말투가 네. 사회생활 최소한 20년 이상한 느낌이라는데 이런 말 들어요? 네, 제가 탁구를 치는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랑 좀 치다 보니까 네. 저희 말투가 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아, 본인도 별명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름이 영광이다 보니까 좀 굴비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자, 코로나 내일 학교 가서 이제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학교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그 차근차근 이제 나아가야죠. 네. 불안하고 초조할 텐데 모든 사람이 네. 같은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네. 해서 재수생이 코로나 시대에 막 열심히 공부한 것만 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네. 종료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전 탁구를 좀 좋아해서 네. 탁구를 좀 먼저 치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만약에 서울로 학교 오면은 제가 아는 네. 탁구장이 있어요. 넓은 데 있으니 글로 감사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예. 내일 학교 가는 고3 친구들한테 우리 영광 네. 학생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친구들아, 앞으로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니까 건강하면서 1년 마무리 잘 하자. 알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고등학교 3학년 신영광 학생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볼까요? 대구 능인고등학교 3학년 이연빈 학생 기억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좀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주 기자님도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학원하고 독서실을 갔어요. 네,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래서. 고3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네. 그
그 학원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방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 들어올 때 체온 체크, 소독 아니면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네. 또 뭐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 자리 띄워서 잘 네.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나름대로 이렇게 대비를 세워서 공부를 하셨군요. 독서실 요새도 다니세요? 그러면 독서실 가서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해요? 독서실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예. 그 사실 요새 좀 나태해져가지고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일어나면은 독서실 가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있다가 오는 거죠. 공부는 좀 잘 됩니까? 공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고3들, 다른 고등학생들도 잘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서실 가서 독서실 저도 자주 갔는데 친구들이랑 맨날 그 놀러 갔어요, 맨날. 요새는 그러면 안 되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놀러 나가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노는 친구들 많잖아요, 주변에. 아, 그렇죠. 네. 그 노래방도 막 가고 예. 그 노래방 위험하잖아요. 노래방 노래방도 위험합니다. 가고 PC방도 가고 네, PC방 위험합니다. 네, 그런 곳 많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학생들한테는 노래방이 제일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아, 맞아요. PC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현빈 학생, 근데 내일부터 학교 갑니다. 네. 어떤 생각 들으세요? 저는 일단은 계약을 하는 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걱정이 이게- 좀 많군요. 예.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학생들도 보면은 의견이 좀 다들 다르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예. 그 사실 학생들이 별로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가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그 학원이나 사교육에 힘을 빌려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사실 공교육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은 이렇게 계약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좀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프지만 네. 교육 현실이 이러니까요. 그런데 현빈 학생처럼 네. 혼자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등교 계약을 좀 미루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런 그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 그 수시 전형이란 게 있잖아요. 네. 대입에 예. 그거 노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학교에서 생기부에 적을 것들 이런 거 네, 만들어야죠. 예, 네, 쌓아야죠.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학생들도 뭐 있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 사실 학교를 잘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 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방역이 잘 돼 있는지. 내일 학교 개학하는데 등교하는데 네. 등교하면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그러면 등교하면 아무래도 방역 때문에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서 학교 예.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 특히 보면은 등교할 때 그 열 적외선 카메라로 예. 학생들 촬영해가지고 이제 열 재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밥 먹을 때도 그 되게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그 되게 침묵하면서 먹어야 되고, 예. 매점 같은 것도 사라졌고 그 매점이 없어졌어요? 도서관도, 네, 매점하고 도서관하고 그 정수기 이런 것들 일단 시설을 임시적으로 폐쇄해놨어요. 그래요. 네. 좀 많이 다르고 좀 답답하기도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걱정이 돼도 네.
현빈 학생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 없어요. 네. 다 누구나 처음 겪는 코로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 잘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네. 네, 힘내세요, 현빈 학생.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능인고등학교 3학년 이연빈 학생이었습니다. 요즘 뭐하니 고3 학생들 개학 앞둔 심정 만나봤습니다. 스쿨 오브 락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977님, 교사입니다. 내일 등교 개학 앞두고 긴장됩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지내겠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와주세요. 선생님들이 준비해놓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세요. 우리 학생들 보고 싶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선생님들, 학생들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 어려움 다 함께 이겨내시자고요.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o and to make